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서울시의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 선정 대행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전시가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여수 예울마루가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남도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코로나19 악재 속 단비가 됐던 광주 상생카드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할인이 다음 달 재개됩니다. 예산 소진으로 할인이 중단된 지 4개월 만입니다. 다만 1인당 한도액은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대1로 매칭에 발행했던 첫 해와 달리 올해 국비 지원 규모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쪼그라든 탓입니다. 지금은 각각 카드별 한도는 두지 않았어요. 이것을 사용하든 저것을 사용하든 두 개를 합쳐서 50만 원. 급기야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코로나19 악재 속 골목 상권의 활기가 됐던 상생카드가 사라질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다 고금리, 고물가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민생 경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나마 작은 희망을 갖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전면 예산 이 삭감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19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상생카드 등 지역화폐 예산을 되살릴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고 이재명 당대표도 이달 초 광주를 찾아 관련 예산을 살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역화폐 지원해줘야 장보러 많이 오죠? 네. 안 그러면 다 가장 중요한 대형 매장 가거나 인터넷 구매 많이 하잖아, 그죠? 이번에 우리 반드시 다 예산 되살리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전한 추석밥상 민심은 무엇보다 민생이었습니다. 솟구친 물가와 폭락한 쌀값에도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에는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 지역구를 돌아본 국회의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추석 연휴 동안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오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치솟은 물가부터 환율과 유가 등 불안한 국제 정서까지 타들어가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호소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민생에 대한 하소연은 정치권을 향한 실망과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질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안일함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그럼 왜 이런 윤석열 정부를 탄생하게 만든 너그 민주당은 도대체 뭐 했느냐? 180석이나 가져간 의원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느냐? 그래서 양쪽에 대한 질책이 많죠. 시민들은 민생을 살피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농도 전남에서는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쌀값이 단연 화두였습니다. 농민들은 곧 햅쌀이 나오는데도 쌀값 정상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해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올가을 새로 출하될 쌀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민심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쌀값 폭락이 재현되지 않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성남 민심을 듣고 온 지역 의원들은 한아름 숙제를 떠안은 채 정기국회를 맡게 됐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지난 31일 서울시가 마포구를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로 선정하겠다 발표한 바 있죠. 이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마포구는 관련 TF팀을 꾸리고 대응에 나서는 등 발빠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오늘 오전 9시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 광역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주관한 이번 회의에는 마포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지 선정 반대 논거 발굴,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지원, 주민 반대 서명운동 전개 등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마포구는 이미 약 8천만 대 분량의 쓰레기를 매립한 난지도와 서울시 유일한 서울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광역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포구가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사업자 지원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립과 함께 마포 청년 일자리 사업단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0일 마포구청 4층 교육장에서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립이 진행한 이번 교육은 서울시 뉴딜 일자리 마포 청년 일자리 사업단이 참여해 최근 성장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정보 동향 등 다양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테스트 방송을 진행해 방송 참여를 경험하고 다양한 모의 활동들을 하면서 참여자들이 이번 교육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점점 성장하는 라이브 커머스와 함께 교육을 마포구민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조직위원회가 대규모 전시 행사인 스마트시티쇼 홍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조직위원회가 총회와 함께 연계 개최하는 스마트시티쇼 관람객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 4일까지 사전 등록 인증 이벤트와 SNS 홍보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번 사전 등록 인증 이벤트는 UCLG 스마트시티쇼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완료한 화면을 캡처해 구글 참여 폼에 인증샷과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SNS 홍보 이벤트는 개인 SNS에 이벤트 게시글을 공유하고 구글 참여 폼에 공유한 게시글 URL과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위원회는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700명을 선발해 대전 UCLG 총회 홍보대사인 꿈돌이 인형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2 대전 UCLG 총회 스마트시티쇼는 7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로 특별 강연, 포럼, 미디어 아트쇼, VR 체험, 로봇 카페, 한복 체험,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밀착 상담, 생활 관리, 자신감 회복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대전시가 구직활동 중단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도전 지원사업 7, 8기 참여 대상자를 확대 모집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청년들에게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심층 상담과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모집 대상은 일반 참여자 175명, 지역 특화 참여자 75명 등 총 250명입니다. 이번 7기 프로그램은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8기 프로그램은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기준 시간 40시간 중 32시간 이상 참여한 프로그램 수료자에게는 인센티브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모집은 오는 10월 17일까지 상시 진행하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검색하거나 구글 폼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또는 대전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도심 하천인 금호강을 시민 이용 중심의 금호강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가 도심 하천인 금호강을 시민 이용 중심의 금호강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는 열린 금호강, 활기찬 금호강, 지속가능한 금호강의 3대 목표와 30여 가지 실행 계획을 통해 공간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기후위기에 강한 대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선도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도 정부 예산에 국비 약 28억 원을 반영했고 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의 고도화 작업을 거쳐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4개 분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메가젠 임플란트 세천 제2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메가젠 임플란트 박광범 대표가 지난 14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메가젠 임플란트 세천 제2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메가젠은 치과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유니체어와 치과용 의료기기의 체계적인 생산과 AI 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임플란트를 생산하고 있는 성서 5차 산업단지 내 본사 인근 부지 11,893제곱미터에 240억 원을 투자해 제2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객사의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외 유니체어 시장에서의 빠른 점유율 확대를 위해 올해 9월 조기 착공해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가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실시합니다. 기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한 과정으로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이 실시되는데 이번 이행점검의 대상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관내 농업인 중 무작위로 선정된 357곳의 농가입니다. 이행점검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직접 대상 필지를 방문하여 토양 시루를 채취하고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되며 분석 기준은 토양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등 4가지의 항목으로 이 중 3가지 항목에서 이상 기준치를 충족해야 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3차 판정에서도 부적합을 받은 경우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 직접지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판정에 이의 제기를 희망할 경우 부적합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비료 구매 영수증, 영농 기록일지 등의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과 강원대학교가 차세대 횡성한우 개량을 위한 연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횡성군과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는 군수집무실에서 차세대 횡성한우 개량을 위한 연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은 차세대 횡성한우 개량을 위한 긴밀한 연구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는데요. 특히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관내 한우 암소의 체계적 유전 능력 조사 및 평가 기법 연구, 암소 유전 능력 평가 결과에 따른 선발과 도태에 관한 컨설팅 등으로 연구협력 체계 구축에 따라 차세대 암소에 대한 유전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10월 7일까지 임업 직불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경우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제도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살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에게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 등록신청서와 대상자 증명서류 등을 산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제61회 경남 도민체육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평가 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 또는 축소됨에 따라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된 데다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경남 최대 도민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경남 체육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도민들은 축하 공연과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떨쳐내고 활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340만 경남도민의 화합과 희망의 재정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회가 코로나19와 무더위 속에서 치러진 점을 감안해 예년처럼 종합점수를 집계하지 않아 시군별 등위는 결정하지 않았으며 종합시상을 제외한 하합상, 모범상, 우정상, 최우수 선수상만 시상하며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육상, 수영, 자전거 등의 종목에서 대회 신기록이 나왔으며 신기록을 포함한 경기 결과는 대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사업비 변경에 나선 사업지구가 신용공원인데 건설사 측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30% 넘는 분양가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원과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광주 신용공원입니다. 사업 초기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대를 제시했지만 최근에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1,54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 측이 오른 분양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사업 승인도 받아둔 상태로 광주시가 분양가를 대폭 깎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용공원을 시작으로 광주 민간공원 사업지 10곳의 아파트 분양도 본격화됩니다. 중앙공원 1지구 등 5곳은 건축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마륵공원 등 4곳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분양에 나선 중앙공원 1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분양가 인상을 위한 사업비 변경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머지 9개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거의 분양할 예정이고 중앙 1 같은 경우는 2025년에 후분양으로 할 예정입니다. 광주 10개 민간공원 사업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만 12,000여 세대. 예상보다 높아진 분양가로 앞으로 1년 내 대거 쏟아질 물량에 지역 주택시장의 판도 변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원전이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정지한 건 150건에 달하는데요.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의 경우 정지한 것만 4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9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승인받은 지 하루 만에 가동을 멈춘 한빛원전 1호기. 직원이 제어봉을 잘못 조작하고 열출력 계산에 오류가 나면서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해 원전 가동이 정지됐습니다. 이처럼 영광의 한빛원전 6곳에서 원안이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한 건 모두 46건.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안이의 원전 재가동 승인 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가동이 멈춘 원전은 21곳으로 총 150건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앞서서 우선 노후 원전의 안정성이 명확하게 담보되고 있는지 소상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 의원은 원전 정지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노후 원전의 안전성이 명확히 담보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장도 기계가 잘 돌다가도 멈출 수 있고 고장이 날 때가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고장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으로 예방 정비를 하고 있다. 38년 새 100여 건에 달하는 가동 정지로 도마 위에 오른 원전 운영 실태, 노후 원전의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여수 예울마루는 전남을 넘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운영 주체가 돼 척박한 지방 중소도시 문화예술의 저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GS 칼텍스 예울마루가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개최된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은 3,200여 회. 이용자 수는 무려 108만 명에 달합니다. 예울마루 앞 예술의 섬 장도에도 102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문화예술의 불모지인 지방 중소도시 예술센터로서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성과로 꼽힙니다. GS 칼텍스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시설을 조성하고 여수 지역사회와 GS 칼텍스가 재단을 만들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대권 없는 공연, 친환경, 지역 공동체는 예울마루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수시와 GS 칼텍스가 협력해서 운영하고 또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을 하는데 협조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의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울마루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G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오는 17일까지 다양한 공연 전시와 친환경 프로그램, 시민 초대 대형 공연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재활용 캠페인 참여 활동을 입장권으로 대체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래는 돈을 주고 사는 티켓을 쓰레기 그걸 주워가지고 넣어가지고 환경 오염도 막고 티켓을 준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역사회와 10년 동안 호흡하며 함께 성장해온 예울마루. 광주 전남을 뛰어넘어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제안서를 접수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이 사실상 시작된 건데요. 유통 대기업들은 앞서 직간접적으로 미리 광주에 투자 의사를 밝혔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현대백화점 그룹입니다. 오는 11월까지 전방 일신방직 부지개발 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계획서에 더현대 광주 제안서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준공업지역인 방직공장 부지의 용도를 바꿔 아파트와 상업시설, 문화공간을 짓겠다는 전체 계획이 통과돼야 복합 쇼핑몰 사업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광주를 비롯해 호남권, 중부권 전역에서 방문객을 유치해 지역 발전에 견인하고 2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세계는 우선 광주 광천동 현 백화점 마트 부지 확장 제안서부터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광주 신세계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교통영향평가 통과와 시소유인 이마트 주변 도로 편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스타필드 광주의 부지로 거론되는 어등사는 서진건설과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상업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할 과제가 있어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호남권을 완전히 아우를 수 있는 제대로 된 상권 규모에 맞는 메모단 쇼핑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롯데는 패밀리랜드 부지에 롯데월드와 쇼핑몰을 함께 짓겠다는 계획인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패밀리랜드는 위탁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고 주변 부지도 사유지가 많아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광주시가 우치공원을 상업부지로 바꿔주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사업자의 제안서를 받아본 뒤 쟁점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은 자치구 등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안서 마감일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할 수밖에 없겠다. 몇 곳을 허가하고 공공시설은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을지, 복합 쇼핑몰을 놓고 광주시와 사업자 간의 물밑 조정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남도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선정돼 영암과 해남, 장흥과 강진군의 외국인 장기 체류 비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고령화로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에 노동 인력과 인재를 공급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영암과 해남, 장흥, 강진 등 4곳입니다. 고령화가 심각해 모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법무부가 도입했고 전남도가 이들 지자체의 산업 현황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외국 동포와 그 가족은 지자체 4곳에서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또 우수 외국 인재는 영암과 해남에서 5년 이상 사는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됩니다. 외국인들의 장기 체류가 늘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이 2년 또는 5년 이렇게 돼 있어서 전에 그냥 오자마자 그냥 전라남도를 일터를 떠나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많이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남도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외국 인재와 동포 가족의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향후 전남 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가
제33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여수시장과 부산광역시장,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포함해 각 지자체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새 기간은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기로 하고 정보교류와 홍보활동 행정적 지원 등 지속적인 상호협력 증진을 약속했습니다. 여수시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연말까지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항과 현안 사업, 집단 민원, 장기 미해결 사업과 관련된 현장 17개소를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행보로 중앙동 꿈뜨락몰을 방문해 청년 상인들과 청년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진남관 보수정비 현장, 고소 천사 벽화마을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막바지 늦더위가 이어지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커지는 가을철에는 신체가 균형을 잃고 면역성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